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이었는데 어제 막판부터 오늘까지 조금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건데요. 간밤에는 미국에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높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서 금리를 4.5에서 4.7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안에서 내 포트폴리오 또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같은 시장 속 또 저희 진단쇼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러브스기님도 와주셨고요. 그러게요. 요즘에 진정주린이님이 잘 안 보이셔서 나중에 찾아와 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네, 여기에 고민되는 종목들 또는 고민되는 사안들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악재만 가득한 시장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잘 갔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더 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수혜를 최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셀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소재 관련주들, 뭐 굉장히 이제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예정이었죠. 지금 이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2차 전지는 경기 침체가 우려감이 있어도 그 부분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정말 장사를 잘 하는구나,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제 이러한 이 의식이 어느 정도는 생겨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비껴나갔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투심에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제 이 매출 예상액이 이제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죠. 먼저 이제 이 인도 차량에 대해서 3분기에 34만 대 정도를 이제 인도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37만 대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매출 예상치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 밑도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 하락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3분기에 이제 이 운송망 병목 형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 출하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온 것뿐이지 앞으로 테슬라의 이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좀 자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출하량은 계속해서 이제 50% 이상, 매년 50% 이상은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 차량 가격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죠.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밑도는 그런 이제 인도수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상태에서 차량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이 경기 상황에 이 비싼 차량 가격을 감수하고 소비자들이 더욱더 테슬라를 또 많이 주문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IRA 법안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미국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 미국향 2차 전지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이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담아갈 준비는 하되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셀, 뭐 그다음에 장비, 뭐 소재, 음극재, 양극재, 뭐 그다음에 뭐 리튬,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만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는 그런 이제 섹터군에 먼저 접근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계속적으로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별적인 매매를 잘 진행을 하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충분히 또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와서 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쭉 지켜보시면서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잘 잡으셔서 2차 전지 통해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러버수기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네요. 한신기계 9,445원에 12%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9,445원 약간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해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올라가는데 오를 때 일부라도 손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 탄력 받아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응 전략과 함께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 오늘 탄력 받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정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태조 이방원에 이제 속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계속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상당히 조금 좋은 호재가 나왔잖아요. 한수원에서 2주 내에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을 이제 서명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런 이제 수주권이나 혹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신기가 상당히 조금 좋은 탄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뭐 원자력 발전소용 이 공기 압축기를 컴프레셔를 이제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항상 동시에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전 관련주는 결국에 어떤 실적이나 뭐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레이딩의 관점, 기술적 매매의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대응이 조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들어가는 수급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좋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다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급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한 번 이슈가 지나가고 나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일전에도 상승이 나오다가 한 번 차익 실현 나오고 쭉 쉬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도 또 상승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쭉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당분간 다른 원전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쉬어갈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약 8,000원 구간에 일단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일전에 이제 이 정책발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원전 관련된 이슈들 좀 많이 나오면서 태조 이방원의 이제 한 축으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이때 원전 관련주들에 접근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로 8,000원 구간을 바로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들어가는 수급이 여태까지 들어갔던 수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워낙에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돌파 시도를 하되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구간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일단은 8,000원 구간 먼저 이제 뚫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이제 9,000원대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의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8,000원 구간의 돌파가 나와줘야지 이제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를 좀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8,000원 구간은 한번 돌파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8,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줄 때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탄력을 좀 노리되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근처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는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신기계는 어떠한 대응보다는 일단은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서 돌파해주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탄력을 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이후에 향후에 이제 원전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가가 낮춰서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신기계 오늘 드디어 원전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르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평단가 낮추기와 함께 이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황희성님 항상 댓글에 이렇게 예쁜 말들을 적어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오늘 하늘이 참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을 하늘이 가장 예쁘기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보면 또 마음이 뻥 뚫리지 않을까 하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답답하게 한다면 하늘도 가끔씩 쳐다보시면서 좀 리프레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전선요. 네, 대한전선. 평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270원, 비중 30%. 2,270원에 비중 30%. 약간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게 한 8월이나 5월 이쯤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러죠. 이때 보면 뭐 네옴시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모멘텀들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신 거 맞을까요? 네, 그리고 뭐 TV에서도 추천도 뭐 어느 분이 해가지고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들어갔네요.
아, 근데 이제 손실이 지금 좀 갑작스럽게 많이 나서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뭐 손절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플랜 생각하고 계세요? 손실이 좀 큰데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네. 뭐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되는지 기다리면 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뭐 매수가 정도 올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아니면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와 함께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 대한전선, 추천을 받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옴시티,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모멘텀 듣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황이라서, 이게 원금까지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뭐 기다려볼지, 손절할지, 종목 교체할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듯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존재를 하죠.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좀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관련된 이제 이슈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련해서 꾸준하게 조금 탄력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이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서 조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2분기까지 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조금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과 어느 정도 또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교체할 때 당연히 이 전선 케이블이 이제 교체가 돼야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에도 지금 현재 전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한전선은 정리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뭐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 이제 수주를 좀 계속적으로 거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해상 풍력 발전 단지라든지 혹은 이제 뭐 최근에 또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수주를 거둔 그런 이제 성과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기보다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한전선이 이제 이미 하락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 저점까지 어느 정도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저점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전선 시장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임에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한전선은 정리를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약 1,8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한전선은 지금 현재 상태 추가보다는 추가 매수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전선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죠. 대금 자체는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거래됐었던 물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대한전선 자체가 워낙에 이제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또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한 차례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눌림 구간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정도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 놓으면 목표가 한 1,800원 정도로 잡고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손실 만회는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으로는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는데 정리를 하긴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도 잡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상황도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지를 보다가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눌림 구간에 그래도 비중을 어느 정도 추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저는 그래도 손실 만회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의 대응보다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이제 거래량이 수만이 되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눌림 구간에 추매를 해서 손실 만회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비중이 30%라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걸 권유해 주셨어요. 네, 추가 매수해서 대한전선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손실 만회하시고 또 다른 종목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해주신 신재생 또 네옴시티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원전 쪽으로도 전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네, 수리님도 와주셨고요. 대한도굴협회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세곰주말님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마그마님 그리고 제니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진단쇼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주제와도 좀 통하는 종목인데요. 탱크님이 보내주신 일진머티리얼즈 83,4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물론 비중이 5%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에 좀 고가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서 고민이 될 법한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은 일진머티리얼즈, 이 테슬라발 영향받아서 오늘 또 주가가 힘을 못 내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뭐 그래도 최근에 롯데 쪽에서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호재 영향을 많이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전망과 함께 이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지난 11일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소재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었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소재 쪽이 좀 많이 수급이 좀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셀이나 혹은 이제 뭐 폐배터리 쪽이나 장비 쪽은 탄력이 조금 약한 데에 비해서 이제 소재 쪽, 뭐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뭐 리튬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IRA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소재 쪽이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된 부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도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이 소재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 발돋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에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2분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건설 자회사도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 뭐 원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 이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이 판가에 조금 적용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은 분명히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때문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정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 쪽의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동박 쪽에 좀 가장 큰 모멘텀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SKC와 이제 1위 자리를 놓고 상당히 좀 경쟁 중이지만 지금 이 LG 엔솔에서 이 동박에 대한 조달처를 계속적으로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관련해서 또 납품을 새롭게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조달처로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케미칼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설비가 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생산 능력이 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 관련해서 이제 SKC를 잡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이 캐파는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캐파를 늘려나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도 정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판가 전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추가 매수를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매물대가 좀 상당히 첩첩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65,000원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75,000원 정도 구간에 2차 매물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잘 준비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1차,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비중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손실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일단 최근에 좀 상승이 잘 나와주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일단 한 55,0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힘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6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저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65,000원 정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축소를 하면 그래도 손실 만회는 최소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추매를 좀 잘 준비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뭐 추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이 시장에서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눌림 구간에 진행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워낙에 많이 빠진 구간이고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은 그래도 한 차례 좀 지나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시각으로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한번 전략을 꾸려 나가 보시면 그래도 최소한 손실 만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6만 원 중반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7만 원 중반대로 좀 설정을 하셔서 추가 매수 준비해서 손실 만회를 목표로 빠져나오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추가 매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야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들 이제는 다 소화를 하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손실 메꿔서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 오늘 이슈를 갖고 있는 섹터에서 올라온 종목이죠. 네,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함께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잘 간 만큼 오늘만 좀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드디어 오랜만에 시장에서 잠시 동안 소외를 받고 있었던 원전 관련주들,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한국수력 원자력 쪽에서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2주 내로 사업에 서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고요. 또 산업부 쪽에서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원전 관련주들 더 큰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진짜로 오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오늘 앵커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폴란드랑 뭐 의향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2주 이내에 뭐 계약을 좀 체결하겠다.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네, 호재 소식이라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뭐 태조 이황원에서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원전이 좀 좋지 않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각시킬 때 태양광, 풍력, 수소였는데 원전이 좀 가미가 됐어요. 신정부 정책 수혜주다. 그러면 신정부 정책 수혜주가 계속 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뉴스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신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로 원전 부각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정책이나 글로벌 정책적 시황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내가 처음에는 원전에 대한 것을 좀 강력하게 부각시켰고 약간 정책 중심보다는 약간 시장을 좀 보살피는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에 조금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것 같아요. 이런 원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보다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진 이런 한수원의 모멘텀. 결국 뉴스 플로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뉴스 플로우가 제가 봤을 땐 이 뉴스 플로우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심이 남아있지만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고 다시 탈원전으로 가자 이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 모멘텀에 대한 부각이 우리가 원전의 초창기 때보다는 좀 더뎌졌다. 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제 원전의 대장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봐야 되겠죠. 지금 추세선을 좀 보시게 되면 하방 지지대가 15,000원대였는데 좀 무너진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과대 낙폭으로 좀 들어갔는데 결국은 15,000원, 16,000원 위로 좀 안착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세 반등이 좋은 일진파워 그리고 BHI 모두 저점 매수에서 리바운드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돌리는 V자 반등은 당분간 좀 어려워 보인다. 단지 원전이 신정부 정책 수혜주니까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 뭐 정치적인 분란으로 인해서 부각되지 않더라도 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느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은 괜찮다. 단지 시간 투자와 매집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까지 함께 투자해야 하는 섹터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올라가니까요. 관심 갖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제니님이 보내주신 이건산업입니다. 14,24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14,240원이면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도 많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니님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한 주식이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종목 교체가 나을까요?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손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빼내기에도 되게 좀 아깝기도 하고 좀 쉽게 못 빼낼 것 같은데 이건 산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14,000원에 사신 거 보면 우리 시청자님 이거 좀 오래되셨죠. 건자재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10월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작년 9월까지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10월부터 지금 10월이니까 1년 정도가 흘렀는데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셨을 거예요. 종목 교체하기도 쉽지 않았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지수가 떨어지면서 기관 행보를 가든 가격 조정을 가든 지수가
종목들이 반등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PCB도 있었고, 저는 뭐 FPCB 늘 말씀드렸던 BH도 있었고, 최근에도 신재생도 부각도 있었고, 또 자동차 후발주들, 뭐 방송에도 늘 말씀드렸죠. 아모그네텍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건자재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마루 합판 쪽인데, 작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보자면 이건 산업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자재, 다른 건설주들 과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업황을 예로 들긴 해요. PBR 1이 보통 청산가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PBR 1이 조선은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건자재나 건설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가치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싸지만 상대적으로 그닥 그 안의 섹터 내에서는 비싼 거나 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자재 산업이 좀 부각되려면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이건 산업은 목재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것들이 가격 조정으로 흘러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다시 부각이 되려면 건설업 경기가 일단 좀 부흥으로 가야 되고 그 밑에 산업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어요. 건설주 좋지 못하고 단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뉴스플로우 모멘텀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외 뉴스플로우도 있었죠. 뭐 최근에 뭐 빈살라만이 방문을 좀 취소했지만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 뉴스플로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댈 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바운드 반등 과정을 쓰는 과정은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멘텀 기대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수급 기대, 실적 기대 종목을 살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봐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급은 기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건설주 부각이라든지 등등 뭐 네옴시티 다시 한번 부각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 1, 2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한 150억 정도 찍었기 때문에 작년에 300억 넘게 찍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상승 찍을 때 주가가 이미 5월달에 보시면 17,000원까지 부각이 선반영으로 부각된 거죠. 그럼 올해 작년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냐? 어려워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내리막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단지 지금 구간에서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좀 냉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바운드 과정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차피 하락 부분이 예상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이동평균선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60일선은 좀 넘어가기가 어려워 보여요. 최대치 반등 구간을 썼을 때 9,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리바운드 과정 때 손실 줄이는 쪽으로 해보자. 최종 매도 목표가 9,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포트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산업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도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시면서 손실 최대한 메꿔서 옮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현대해상입니다. 35,0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그나마 오늘 좀 그래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네요.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주 중에서도 손해보험으로 꼽히면서 요즘에 좀 좋은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수익을 맛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현대해상 어떻게 해볼까요? 시원하게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네, 작년보다 실적이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2년 전에 비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고 선보사 쪽에서 공략을 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해상하고
DB 손해보험 제일 괜찮습니다. 수급을 열어봐도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보면 외국인들이 다 샀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급이라는 것이 절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급이 들어왔다고 수급만큼 주가 상승분이 이어지느냐? 그렇진 않지만 선도 세력의 단가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자금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내려가면 분명히 끌어올리는 형태를 좀 취하게 되거든요. 또 공매도로 어떤 주가의 흐름도 상방으로 가는 추세도 조절을 하긴 하지만 이번 달 내내 현대해상은 샀고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담았습니다. 주가가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주가 진입 포인트를 보시니까 지금 3만 원 정도 사셨으니까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241선 정도 공략을 하신 것 같고 파동 모양을 보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지대를 한 3만 원 정도에 만든 것 같다. 단기 공략도 좀 해보고 배당 메리트가 연말로 갈수록 있고 왜 사셨는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뭐 고수라고 생각하시고 배당 메리트, 파동의 모양, 하방 지지대, 그 다음에 밸류, 실적, 그리고 수급까지 여러 선박자를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2년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행주라든지 손보사 쪽의 현대해상, DB손해보험들 배당 메리트와 더불어서 2년 동안 모아갔을 때 절대 실패 없는 섹터가 될 수 있다. 근데 유동성 확대 국면이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공략하셨죠. 근데 그때 코로나 때 19,000원이었습니다. 19,000원. 지금 35,000원. 주식은 이렇게 해야죠. 단기 공략 포인트로 하신 거 보니까 매매 관점이신 것 같은데 저는 신고가 돌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수가 내리는데도 강한 모습이다. 그러면 역시나 연말 갔을 때보다 배당 메리트가 부각되는 모습이고 단지 배당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 돌파할 때 딱 차익 실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 신고가 돌파 35,7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이미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 앞으로 수익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올해 연말까지는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배당 매력까지 안고 있으니까 배당을 놓치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잘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관련주까지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 보험 안에서도 약간의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네요. 손해보험 쪽은 웃고 생명보험 쪽은 울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험주라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안에서 섹터 내에서도 함께 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서 진단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우수 AMS요. 네, 우수 AMS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요? 매수가는 8,800원이고요. 지금 한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비중이 95% 거의 몰빵 수준이거든요. 거의 다 담으셨는데 이게 그때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자동차 배터리 그거 또 옆에 지인이 또 추천해가지고 이거 거의 뭐 2만 원 넘는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네. 이게 뭐 자동차 부품 이렇게 뭐 분류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모멘텀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크지가 않았어서, 일단 우수 AMS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지금 거의 70%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손절도 할 수도 없고 물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보유 비중도 높아서 일단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우수 AMS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우수 AMS 뭐 최근에도 뭐 현대차랑 공급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너무나도 좀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손실이 70%나 났고 보유 비중도 95%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거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역시나 요즘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들이 다들 높으신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주식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 회원들 상담을 받아보게 되면 종목들이 30종목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익종이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연결되셨으니까 어렵게 일단 제가 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 가장 걱정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상장 폐지될 것이냐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될 것이냐 그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좀 안심을 하시고 내년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또 돌아오게 되면 정말로 또 마음을 졸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토모토에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 있는데 전문가는 충원을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청자님 우수의 AMS에 비중을 95%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에요. 삼성 SDI가 아니고. 금액 비중을 높이는 게 성향과 스타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을 하지만 종목에 걸맞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거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또 법무팀이 전화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수회에서는 약간 작전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시상에 들어가서 열어보면 압니다. 이거 열어보는 거 저한테 일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 전환 가액 조정이 몇 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환 가액 조정이 처음에 4,596원이었는데 상장 여부가 비상장이에요. 근데 전환 후 전환 가액 조정이 3,786원. 그러면 지금 단가가 전환 가액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또 빠진다는 소리예요. 전환 가액 조정을 또 하겠죠. 무조건 전환 가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단지 이제 실적 부분이 작년에도 적자, 자 올해도 적자. 과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영업이익은 1, 2분기 6억 7억 썼거든요. 당기순이익 적자예요. 그나마 흑자로 좀 턴이 돼야지만 실적에 따른 반등이 있을 텐데 문제는 제가 전자공시실을 금방 들어가 보니까 수주 상황이 없습니다. 회사가 깨끗하지 못하죠. 핑계를 좀 대놨어요. 여기는 비상장 회사가 아니고 상장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경영진들 반성을 하셔야죠. 공시사항에 수주 잔고를 빼놓다뇨. 반대로 물어볼 수도 없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수주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현대차 1차 협력 밴드입니다. 구동 조향 장치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전기차 뭐 우수 MS의 기업의 업황보다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데 결국은 전환사채 발행이 너무 많고 이 물량을 소화하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전환사채 초창기 때 반등 때 이미 기간 횡보를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여기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했어요. 이때 2년 정도를 보유해가지고 코로나 국면 때 부각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다 시세가 끝났죠. 네, 지금 13,000원이던 주가가 1970원인 주가가 13,000원까지 갔으니까 10배가 갔지 않습니까? 거의 7배. 지금은 단기 반등세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비중이 95%니까 추가 매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유하십시오. 보유하고 언제까지 보유하느냐? 자, 답답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등이 제가 봤을 때 전기차 바람을 타고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주식의 변환을 해야 되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모멘텀이나 기업의 실적과는 달라요. CB나 WB로 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주식이.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전환가액 조정을 했을 때 이들의 금액이 가액 조정이 한 번 더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 2,700원까지 가액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전환가액 대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00% 정도가 올라요. 그러면 5,200~3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매물대가 23%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을 때 보니까 2022년 5월 19일 날 5,600원까지 올랐는데 손 못 드셨어요. 다시 한번 반등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00원에서 레인지 범위 5,600원까지 오르면 과감하게 비중 60%를 축소하십시오. 아프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비중 가지고 돈이 좀 나오는 걸 가지고 소형주를 하지 마세요. 소형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서 수익이 더 안 나십니다. 제 말씀을 들으세요. 조금 더 탄탄하고 장기 성장성이 있는 2차전지 대형주로 간다든지, 그리고 투자 기간도 2년, 3년 없다 셈치고 내가 손절한 부분이 좀 복구될 때까지 넣어놓겠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비중 35%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가져가십시오. 네. 주가가 내 가격의 본전에 올 때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전략이 지금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수 MS의 모멘텀이라든지 뭐 신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지금은 강력하게 홀딩 의견보다도 지금은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기운 내시고요. 주가가 뭐 침울해 있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 5,600원에 비중 60% 축소, 나머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우선은 5,200원, 5,600원 구간에서 60% 정도는 꼭 정리를 해보시고요. 나머지 35% 잘 들고 계셨다가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저도 마음이 참 안 좋고 안타까운데요. 가끔은 눈물을 머금고 또 빠져나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른 종목을 가지고 꼭 메꾸셔서 좀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방 있는 것도 같이 안내해 주세요. 저 김민준 TV에서 유튜브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통화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 공방이 있으신데요.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판도라 종목 상담을 주제로 오늘 공개 방송 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시무룩하기도 하고 힘도 안 나고 하겠지만 그래도 네, 좀 힘을 내셔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